방덕은 옹주 남안군 환도현 출신으로 자는 영명입니다. 방덕은 젊어서부터 군리, 주종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초병 연간에는 정동장군 마등을 따라 반란을 일으킨 강족, 저족을 무찌르며 공을 세웠고 승진하여 교리가 되었습니다. 건한 연간인 202년 여양에서 조조가 원소의 아들들인 원담, 원상 형제들과 싸울 때 원담은 과건, 고간 등을 보내 하동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조조는 종효에게 여러 장수들을 이끌게 하며 그들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마등은 원상과 연합하고 있었는데 종효의 설득으로 결국 조조의 편을 들기로 하고 마초와 방덕을 보내 고간, 과건과 맞서게 했습니다. 방덕은 마등의 아들인 마초의 부장으로 참전하여 선봉이 되어 그들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방덕은 앞장서 싸우다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장수를 베고 수급을 취했습니다. 일기토가 난무하는 소설과는 달리 실전에서 장수끼리 맞붙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방덕이 과건을 베었다는 것은 방덕이 매우 용맹하며 뛰어난 무공을 지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대승을 거둔 뒤 방덕이 그 장수의 수급을 꺼내 보이자 이를 본 종효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방덕이 벤 장수는 종효의 조카 과건이었습니다. 방덕이 종효에게 사과하자 종효가 말했습니다. 과건이 내 조카이기는 하나 국가의 적이여. 어찌 경이 사과할 필요가 있겠는가. 방덕은 공을 인정받아 중랑장에 임명되고 도정으로 봉해졌습니다. 장백기가 홍동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덕은 마등을 따라 정벌에 나섰고 양효 사이에서 장백기를 격파했습니다. 방덕은 전장에서 늘 적진에 돌격해서 적군을 격파했으며 마등군에서 수위의 무용을 자랑했습니다. 208년 조조는 형주를 공격하기 전에 마등을 우려해서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등은 승낙했지만 좀처럼 조정에 들어가지 않다가 결국 장남 마초에게 세력을 물려주고 조정에 들어가 위위로 임명되었습니다. 마등의 아들 마휴는 본거도위, 마철은 기도위에 임명되었고 마등은 가족들과 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방덕은 마등을 따라가지 않고 서량에 그대로 남아 마초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초는 한수와 연합해 반란을 일으킨 후 군대를 이끌고 동간으로 진군했습니다. 마초군은 조조군이 황하를 건널 때 기습하여 조조를 거의 죽음 직전으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마초는 대가를 요구하며 휴전을 권했지만 조조가 거절했고 결국 한수와의 불화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마초의 아버지인 마등의 3족을 멸했고 마초와 사촌 마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북지역으로 돌아간 마초는 강족, 저족 등의 지지를 받아 군대를 모아 다시 전쟁을 시작했지만 패배하며 마대와 함께 도망쳐 한중의 장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방덕 역시 이때 마초를 쫓아 한중으로 나가 장로를 따랐습니다. 마초는 이후 장로의 댐댐이에 실망해 결국 입촉한 유비를 따르게 되었고 마초가 유비에게 투항할 때 방덕의 사촌형 방유도 마초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방덕은 이때 마초를 따르지 않고 한중에 남았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한중으로 쳐들어오자 장로는 험준한 양평관에서 저항하다가 맹장 방덕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조조의 계책에 말린 방덕은 215년 한중을 차지한 조조에게 결국 투항했습니다. 조조는 방덕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덕을 이비장군에 임명하고 관문정으로 봉하여 시급 300호를 내리는 등 크게 후대하였습니다. 후음, 위계 등이 완성해서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방덕은 조인과 함께 완성 공략에 성공했고 후음, 위계를 참하고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이후 번성에 주둔하며 관우군과 싸우게 됩니다. 방덕의 사촌형 방유가 옛 죽은 마초를 따라서 유비에 투항한 사실 때문에 방덕을 의심하는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은을 입은 몸이니 죽음으로 의를 다하겠어. 내가 직접 나서서 관우를 치고자 생각하고 있어. 올해 안에 내가 관우를 죽이지 못하면
관우의 손에 죽겠어. 방덕은 관우와 교전하여 관우에게 화살을 쏘아 이마에 적중시켰습니다. 관우의 부상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투구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백마를 타고 다녔던 방덕을 보고 관우의 진영에서는 그를 백마장군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조이는 방덕을 번성에서 북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10여일 계속해서 비가 오자 한수가 범람하여 물난리가 났습니다. 평지의 수위가 10여 미터나 상승했고 번성은 물속에 고립되었습니다. 방덕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제방에 올라 물을 피했습니다. 수상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우금과 방덕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우와 대치하게 됩니다. 관우군은 큰 배를 타고 화살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방덕은 갑주를 두르고 활로 맞섰고 빗나가는 화살이 없었습니다. 제방에 고립된 방덕 군대는 굶주리고 지쳐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영, 동초 등이 항복하려고 하자 방덕은 그들을 붙잡아 그 자리에서 베었습니다. 관우군의 공격은 점점 격렬해졌고 방덕은 화살이 다 떨어져 단병작전을 펼쳤습니다. 방덕이 독장 성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훌륭한 장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도망치지 않고 열사는 절개가 꺾이며 목숨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이다.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었고 물은 계속 불어나 장병들이 거의 투항했습니다. 방덕은 작은 배를 이용해 조인의 진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거친 물살에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방덕은 결국 뒤집힌 배에 매달려 물속에 있다가 관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덕을 사로잡은 관우가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경의 형 방유는 한중에 있고 옛 죽은 마초도 촉을 섬기고 있어. 내가 경을 장수로 삼으려 생각했는데 어찌 빨리 항복하지 않았소? 방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송이야 어찌 항복 따위를 논하느냐. 위왕께서는 정병 100만 명을 거느리고 위험을 천하에 떨치고 계신다. 범죄에 지나지 않는 유비가 어찌 대적하겠느냐. 나라의 귀신이 될지언정 적의 장수가 될 생각은 없다. 방덕은 결국 관우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명장 우금마저 관우에게 투항했는데 방덕이 끝까지 투항을 거부한 사실이 특이합니다. 방덕은 처음에 마등 밑에 있었고 이후 마초, 장로를 거쳐서 조조에게 왔습니다. 이미 죽은을 여러 번 갈아탄 전력이 있는 방덕이 왜 관우에게는 투항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한 것인지 그 점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정을 해보자면 마등에서 마초 밑으로 간 것은 방덕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장로 밑으로 간 건 역시 마초를 따라서 간 것일 뿐 역시 방덕의 의지는 아닙니다. 방덕의 의지는 마초가 유비에게 갈 때 따르지 않고 장로에게 남은 점 이후 조조에게 투항한 점입니다. 장로는 소인배이니 방덕을 매료시킬 수 없었겠고 아마도 방덕은 조조의 기계에 매료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주군의 매력에 푹 빠졌는지 아님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방덕은 결국 목숨으로 절개를 지킵니다. 조조는 진중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30년이나 나를 따라다닌 우금이 어찌 내 사람이 된 지 2년도 안 된 방덕만도 못하구나 하면서 방덕의 용맹과 충성심을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여 살아 돌아온 우금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방덕의 두 아들은 열후에 봉해졌습니다. 조비는 왕위에 오른 후 방덕의 묘에 사자를 보내 장우라는 시호를 내렸고 방해 등 아들 4명에게 관내 후에 자기를 내리며 시급 100호를 주었습니다. 방덕의 아들 방해의 용맹함은 방덕의 버금갔고 중의장군까지 올랐습니다. 방해는 이후 종해, 등해를 따라서 촉을 정벌했고 촉이 격파되자 관씨 일가를 모두 멸족시킵니다. 이 때문에 관우의 가계는 멸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 관우의 67대 손 한 사람이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방덕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방덕은 죽을 각오로 싸우고 적을 꾸짖었으니 가의 절개를 갖고 있다. 전쟁터에 임하면 항상 죽을 각오로 싸웠으며 뛰어난 무공과 용맹함으로 수많은 전공을 세운
맹장 방덕의 이야기였습니다.